네,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계속해서 기적적인 구조 소식이 들리곤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거든요. 일부 지역에선 구조가 중단되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일보에 따르면 튀르키예에서 현재 75만여 명 정도가 거리에 나앉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건물에 깔린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졌다고 판단을 하고 구조보다는 생존자 지원 쪽으로 인력과 자원을 좀 옮기는 분위기입니다. 추위나 굶주림, 또 열악한 위생, 약탈 등 생존자들을 위협하는 2차 피해를 막지 않으면 이 중에서도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후속 지원에 집중하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는데 이번 지진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도 많죠. 네, 그렇습니다. 수백에서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주거미 된 부모를 곁에서 보거나 가족들과 생이별했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구조된 아이들은 가장 먼저 엄마와 아빠를 찾아보지만 끝내 만나지 못하게 되면 큰 충격에 빠진다고 하는데요. 현지 전문가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면서 이들이 장기적인 트라우마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마음 참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심리적 지원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피자 그림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배달료 관련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23,000원짜리 피자를 판다고 했을 때 식당이 가져가게 되는 돈이 어느 정도 될까 보면요. 사진에서 가장 작은 조각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검은색으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 2,190원 정도만 이윤이 남는다고 합니다. 매출의 10%가 안 되는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알리는 소리가 들려와도 반갑지가 않다는 게 자영업자의 호소였습니다. 자, 10%가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좀 충격적인데 이 사진 보면 배달료가 4,500원에 또 배달 앱과 관련한 추가 요금까지 보면 거의 8,000원에 가깝네요. 네, 그렇습니다. 배달비와 관련한 부담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배달앱을 쓰지 않자니 매출이 크게 줄기 때문에 이러지도 또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배달앱 업체는 배를 불리고 있을까요? 기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추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배달 시장은 크게 성장했는데 배달 기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배달앱 간의 업체들 간의 출혈 경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배달료를 줄이자니 기사들이 배달료가 적은 주문은 아예 받지 않거나 다른 업체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각 업체의 부담이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기사에는 별다른 대안이나 해법이 소개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가끔은 이 배달비 보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배달이 필수가 된 상황에서 이 배달료에 대한 좀 현실적인 논의가 더욱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요즘 주변 사람들 생일 때 기프티콘 많이 주고받는데 추가 요금을 내라는 경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각종 소비재 물가의 인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기프티콘을 선물 받을 때의 가격보다 현재 판매 가격이 더 비싼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이 차액에 대한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구매 가격과 상관없이 쓸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종류의 방침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겁니까? 관련 규정 없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20년이었는데요. 상품권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표준적인 가이드로 권고사항에 그칠 뿐 사업자들이 꼭 따라야 할 의무는 아닌데요. 지난 1월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상품권 브랜드사 83곳 중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를 따라서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한 곳은 단 3곳, 3.6%에 그쳤고요. 반대로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한 곳은 11곳, 13.3%였습니다.
나머지 58곳은 추가 요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 별다른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선물 받은 기프티콘 사용하는데 추가 요금 내야 된다고 하면 괜히 좀 찝찝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명확한 규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 제목을 보면요. 맞벌이 가정의 저녁 여유 찾아준 초등생 식당이라고 되어 있고 아이들이 밥을 먹는 사진이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서울 강동구에서 최근 아이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메우는 실험을 1년간 진행했는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500원의 저녁을 제공하는 이른바 어린이 식당을 운영한 건데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체감 효과가 최고인 진짜 복지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뭐 2,500원 정도면 비싸지도 않고 또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부모님들도 좀 안심하고 아이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 나면 바로 옆에 있는 놀이방이나 동화책 서가에 가서 오후 8시까지 놀다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퇴근하고 난 뒤에 여유 있게 아이들을 데려올 수도 있고 또 장을 보거나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 등의 시간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을 아이들과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됐다면서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전문가들은 지원금을 주는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강동구의 어린이 식당처럼 실질적인 돌봄을 지원해야 육아 부담도 줄어들고 저출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혜택은 좀 더 많은 가정이 좀 누렸으면 좋겠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좀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불투명 시트지에 불안한 편의점. 어떤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네, 편의점에서 발생하는 범죄 매년 15,000여 건 정도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는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의 안팎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시트지를 없애달라고 주문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사진에서처럼 이 시트지가 붙은 편의점을 종종 볼 수 있곤 했는데 이게 그런데 의무 사항인 건가요? 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바깥에서 담배 광고가 보일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런 단속이 시작되면서 편의점 점주들이 시트지를 붙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점 안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바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문가는 편의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잠재적 범죄자가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럼 광고 때문이라면 시트지 대신에 뭐 광고물을 없애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한국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그러한 대안을 점주들에게 안내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점주들은 광고물 위치를 바꾸려면 계산대 등 구조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주요 소득원인 담배 광고비를 포기하면서까지 광고물을 없애기는 어려운 현실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뭐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고요.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